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페레이라와 앙칼라이프 간의 경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분석 및 예상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생각하는 앙칼라이프나 페레이라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희한하게도 저는 누가 이길 거다라고 예상한 적이 없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특히 페레이라 팬 여러분들께서 고맙다, 앙칼라이프 승리를 예상해줘서 고맙다, 페레이라가 이기겠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전 승리를 예상한 적은 양쪽 선수에게 아무도 없었거든요. 두 선수 중에 한 분의 팬에게는 불행하게도 펠레인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끝쪽에서 승자 예상까지 분석을 해보면서 쭉 하겠습니다. 앙칼라이프가 원래는 레슬링 안 하고 타격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합이 다가오고 하니까 타격전 뿐만 아니라 레슬링도 당연히 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레슬링을 얼마나 할 것인가, 레슬링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페레이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앙칼라이프의 레슬링은 어느 정도일까요? 과연 그는 레슬러인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일단 앙칼라이프 이꼴 레슬러, 이 공식에는 앙칼라이프가 다게스탄 출신이라는 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이면 매운 거 다 잘 먹을 거라는 선입견이 외국인들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아마 외국인들보다 매운 걸 못 먹을 거예요. 저는 라면은 무조건 스낵면이나 사리곰탕면, 짜파게티 먹고, 신라면은 못 먹거든요. 매울 신이잖아요. 그 매워서 어떻게 먹나요? 저 전혀 못 먹습니다. 네, 한국인인데 이 모양이거든요. 완전 맵찔이 어린이 수준이거든요. 저희 막내가 저보다 매운 걸 훨씬 잘 먹을 정도예요. 저 닮아서 맵찔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또 다른 차원의 맵찔이거든요. 한국인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매운 걸 못 먹는. 다게스탄이라고 해서 다 하빕이나 마카체프처럼 레슬링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앙칼라이프의 커리어를 보면 고교 졸업 직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에 도시로 나가서 원래 살던 데를 떠나서 다게스탄 주립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부터 레슬링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레코로만 레슬링입니다. 1년 했다고 그래요. 원래 먼저 사촌 형이 그레코 레슬링을 하고 있었는데 형이 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1년을 했고, 그 다음에 컴뱃 삼보, 종합격투기를 이어갑니다. 제가 UFC에서를 매주 하면서 다게스탄 선수들의 바이오 같은 걸 찾아보면 거의 공통적인, 특히 하빕 사단은 유년기가 일치해요. 4살 때 레슬링을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자유형 레슬링을 시작합니다. 쭉 레슬링 하다가 중고등학생, 우리나라로 치면 나이쯤 됐을 때 컴뱃 삼보로 갑니다. 거기서 또 쭉 활약하다가 아마추어 종합격투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프로 종합격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챔피언에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시합 뛰다가 UFC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공통적인 루트예요. 근데 아까 들어보신 앙칼라이프의 루트는 이들과 상당히 다른 거죠. 레슬링의 시작 나이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10대 후반. 그리고 그레코로만 레슬링을 전문적으로 1년밖에 안 한 거죠. 물론 다게스탄 전국 타이틀이 있긴 한데 레슬링의 전문적인 수련 기간이 짧은 거예요. 다양한 시합 경험도 없는 거고요. 앙칼라이프의 이미지라든지 다게스탄 이거 빼면은 레슬링 1년 한 MMA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앙칼라이프를 이번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레슬링 기술이 특출난 수준 높은 레슬러라기보다는 이 선수는 인류 종합격투가로서 타격뿐만 아니라 레슬링과 그래플링이 갖춰져 있는 선수예요. 올라운드 스타일의 종합격투가인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슬링만 따졌을 때는 놀랍게도 UFC 데뷔전 때 1초 남기고 트라이앵글에 걸려서 폴 크레이그에게 탭아웃한 걸로 유명한데, 이 경기에서 놀랍게도 폴 크레이그한테 테이크다운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폴 크레이그는 주짓수 기술은 굉장한데 테이크다운이 절대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에서 끈질긴 레슬링이 좋은 걸로 꼽히는 니키타 크릴로프와 싸웠을 때도 1라운드에 백잡혀서 테이크다운을 당합니다. 물론 2라운드, 3라운드에는 레슬링으로 앙칼라이프가 그래플링으로 압도해서 이기는데, 2라운드에 넘겼을 때는 상대 돌려차기 순간에 받아먹었었고, 3라운드에는 제대로 된 테이크다운을 보여주는데, 그때도 체인 레슬링을 했다기보다는 그레코 레슬러 출신답게 클린치에서 싸잡은 상태로 압박해주다가 다리 걸어서 넘기는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해줬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빕이나 마카체프,
우마르 이런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기술을 이 옥타곤 안에서 보여주고 이제까지 걸어온 길도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게스탄 출신이라는 점만 똑같은 거죠. 그런 앙칼라에프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페레이라에게 25분 동안 레슬링을 할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앙칼라에프가 15분간 레슬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케인 벨라스케즈가 실제로 그런 싸움을 했던 선수인데 케인 벨라스케즈만큼은 바라지도 않고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만큼은 태클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하빔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깝고 태클도 너무 잘하고 신체 능력도 좋았지만 케인 벨라스케즈처럼 지구력을 타고난 형태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빔이 절대 지구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다고 봐요. 운영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클로 어느 정도 체력을 다 쓰고 그래플링에서 체력 소진했잖아요. 그러면 쉬면서 뒷중심 놓고 잽으로 짤짤해 하면서 체력을 또 채우고 눈치 안 채게 딱 에너지 채운 다음에 다시 테이크다운 싸움으로 몰고 가고 이런 요령 같은 것들이 하비입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게임만 하려고 해도 시합 중에 지쳤다가 회복해서 다시 레슬링을 건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끝까지 탈진까지 몰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이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연습에서 이렇게 몬 경험도 많아야 하고 시합에서 입에서 단내나고 토할 것 같은데 넘겨가지고 눌러서 거기서 끝내고 거기서 때리고 이런 경험이 많아야 이 탑레벨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앙칼라에프는 UFC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그런 싸움을 특히 최근에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25분 동안 앙칼라에프가 레슬링 압박을 페레이라에게 건다면 이건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최초로 인생 최대의 도전인 타이틀전에서 하는 거예요. 25분 동안 안 하고 중간중간 레슬링을 좀 섞어주는 것조차 앙칼라에프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UFC에서는. UFC의 그 통계를 보시면 5분 3라운드 15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테이크다운 숫자가 1회 이하입니다. 1회가 되지가 않아요. 한 번보다 적게 친 거예요. UFC에서 14번 싸우면서 테이크다운을 기록한 경기가 9번인데 한 번 이상의 그러니까 한 번을 넘게 2번 넘기고 했던 경기가 단 2전이에요. 니키타 크릴로프전 그리고 얀 블라우비치전. 지난 6경기를 따져봤을 때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했던 유일한 경기가 다리에 데미지를 받았던 블라우비치 전뿐이에요. 그만큼 레슬링을 적극적으로 써온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라운드에서의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블라우비치가 못 일어났었죠. 크릴로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앙칼라이프의 전적을 보시면 서미션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과거 글로버 테세이라는 블라우비치를 그라운드로 끌고 와서 힘 뺀 다음에 쉽게 잡아냈는데 앙칼라이프는 5라운드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레슬링 및 그래플링으로 점수는 땄는데 피니시는 못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저는 레슬링 플러스 주짓수, 그라운드 이런 부분의 대비는 페레이라가 글로버 테세이라와 쭉 함께 해왔기 때문에 득을 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세이라는 레슬링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클린치 테이크다운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태클을 주짓대로 출신입니다만 레슬러 못지않게 기본기를 아주 정확히 구사했던 선수가 테세이라예요. 아웃사이드 싱글 같은 거 잡아서 확실히 넘긴다든지 그 다음에 더블로 가고 백으로 가서 넘기고 싸잡고 하비비나 마카체프만큼 여러 번 왔다 갔다 이런 건 없지만 분명히 이 체급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레슬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이 굵은 그런 태클의 연계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테세이라기 때문에 분명 페레이라에게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플링 같은 경우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테세이라도 주짓대로 출신입니다만 탑에서의 압박, 컨트롤 이런 게 너무 좋은 선수였고 현역 시절의 특기가 암트라이앵글 초크였죠. 이건 상위 포지션 압박이 빡빡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형태의 게임이거든요. 이 궁합이 저는 앙칼라에프 전이 아니더라도 페레이라라는 인류 킥복서 출신의 선수에게는 테세이라를 만났던 게 정말 좋은 궁합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앙칼라에프 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만약에 페레이라가 잘 회복을 해낸다면 타격전으로 가는 것을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앙칼라에프는 블라우비치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블라우비치가 외모가 곰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중계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우락부락해 보이는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완전 표범이에요. 스피드 캐릭이거든요. 파워도 좋지만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에요. 근데 앙칼라에프가 그 점이 비슷해요. 저도 중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안 빨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캐릭들이 있거든요. 앙칼라에프도 그런 선수예요. 타격이
보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앙칼라이프가 굉장히 좋고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특기로 삼는 타격이 중간 거리에서 갑자기 때리는 뒷손 스트레이트인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역시 순간 스피드가 없으면 절대 구사가 불가능한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피드가 빠르다고 칭찬을 드렸던 블라호비치도 레그킥은 맞췄지만 안면 쪽에 깔끔한 정타를 거의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앙칼라이프도 제가 보기에는 빠른 선수입니다. 근데 자말 힐은 앙칼라이프에 대해서 카운터 타격가다. 그래서 페레이라가 상성상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카운터 타격가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카운터 타격가라는 거는 상대방 공격을 끌어내고 받고 이게 카운터잖아요. 제가 보기에 앙칼라이프는 카운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신체 능력이 좋은데 안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선수예요. 안전제일주의입니다. 방어할 때는 방어를 확실히 일단 해주고 공격할 때는 페이크 좀 깔아주고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상대가 최대한 눈치 못 채게 방어가 제일 힘든 가장 빠른 뒷손 스트레이트를 신중하게 세팅하는 선수예요. 조심스러운 스타일의 선수란 얘기죠. 카운터 노리는 것도 사실은 강심장이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앙칼라이프는 그런 과는 아니라고 봐요. 이 레프트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페레이라가 좀 고전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라운트리전에서도 라운트리의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에 걸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프로아스카와 싸울 때도 스트레이트에 걸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걸리긴 하는데 이 공격들은 제가 봤을 때 페레이라가 걸리는 모습이 있었어도 반응을 하면서 보면서 허용을 했던 공격이에요. UFC에서의 페레이라의 경기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걸리는 거 말고 정말 세게 걸렸던 거는 그 스트레이트 거리보다 하나 더 가까운 거리로 들어와서 때려줬을 때 페레이라가 걸립니다. 그래서 페레이라가 그 안쪽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아데사냐와 1차전 때 1라운드에 아데사냐한테 라이트 걸렸던 거 있죠? 2차전 때 밀고 들어가다가 또 그 라이트에 KO 됐던 거. 라운트리한테 킥이 빗나간 후에 앞손으로 걸렸던 거. 앙칼라이프가 왼손으로 원거리에서 갑자기 밀고 들어가면서 쭉 쳤던 거리보다 그보다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페레이라가 여기 가 있을 때 맞은 게 크리티컬이 터진 거는 많아요. 저는 근데 앙칼라이프가 그 거리까지 들어와서 페레이라와 타격전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니 워커 같은 경우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쿠텔라바도 그랬고 그 안에서 농락하면서 두들겨 팼지만 페레이라는 완전 다른 레벨의 타격가니까 말이죠. 페레이라의 또 하나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페레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빠른 공격 이런 게 들어와서 하나 둘씩 허용하고 그래도 큰 틀로 봤을 때는 본인과 맞짱을 뜨려는 사람들 자기하고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강했습니다. 프로아스카, 자말 힐, 칼릴 라운트리 다들 페레이라와 두려움 없이 타격전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아웃을 했다가 인을 해야지, 인을 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해야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들이댔을 때는 이제까지 페레이라는 UFC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때려야 되는데 상대가 페레이라고 맞짱을 뜨려고 안 해요. 빠지려는 사람을 만들어서 때려야 되는데 그쪽이 길고 빨라요. 그러면 페레이라가 이제까지는 조금 힘들어했어요. 아데사냐전이 그랬고 블라호비치전이 그랬죠. 다들 빠른데 페레이라와의 타격으로 정면 승부는 피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앙칼라이프가 스타일 자체가 완전 제일주의고 굉장히 빠르다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앙칼라이프는 타격의 공격도 좋지만 디펜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앙칼라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인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더 좋은 선수예요. 레슬링 기술 이런 게 좋다기보다는 타고난 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고난 게 좋은 사람이 마음이 안전 위주잖아요. 그러면 보는 저희 입장에선 KO가 안 나와서 답답할 수 있는데 싸우는 상대 입장에서는 운동신경 좋고 눈 좋고 몸이 잘 움직이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때리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페레이라를 괴롭힐 만한 조건이 앙칼라이프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레슬링 말고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페레이라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그래도 페레이라보다 앙칼라이프가 크고 길지는 않아요. 앙칼라이프가 똑같은 능력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2m가 넘고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페레이라보다는 크고 길지는 않기 때문에 타격의 고수인 페레이라가 그 포인트 싸움에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페레이라는 주무기가 왼손
잽, 앞손 잽, 앙칼라이프는 뒷손, 왼손 스트레이트가 주무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앙칼라이프는 레슬링을 중간중간 활용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 및 라운드별 좀 점수를 갖고 가려 할 텐데, 페레이라는 이걸 최대한 막으면서 디펜스가 좋은 앙칼라이프를 확실히 정타를 때려 넣기보다는 포인트를 쌓아가는, 본인은 때리고 싶어도 디펜스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당히 치열한 포인트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타격에 경험이 많은, 최근에 최고의 슈퍼스타로 등극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온 페레이라가 본인의 주전장인 타격에서, 하지만 타격의 커리어 차이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운 싸움을 한 끝에 페레이라 쪽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페레이라 팬 여러분들께서 플레인 제가 페레이라를 찍었다고 저에게 분노의 답글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보내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말도 안 되게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바뀝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페레이라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앙칼라이프를 응원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냥 UFC 내일 대회를 재밌게 보는 데만 이런 점을 알고 보면 재밌겠다라는 걸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굉장히 구차하게 이렇게 길게 드려야 하는 제 자신이 참 슬프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내일 빅매치 프릴림 경기들부터 쭉 김도환 의원님, 차도로 의원님, 최민준 캐스터님 다 재미있게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찍부터 시청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